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 근데 만약 그 힘의 진짜 비밀이 한 거장 화가의 그림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의 눈을 통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K-팝, 드라마, 영화. 정말 엄청나잖아요. 대체 이 폭발적인 에너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시적인 대답을 내놓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대성 화백인데요. 그가 제시한 압축된 아코디언이라는 비유. 이 안에 정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대한 생각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불길 속에서 단련된 예술가 박대성의 이야기 속으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시작은 정말 거대한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죠.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왼팔까지요. 학교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따돌림으로 상처만 가득 받았습니다. 바로 이 깊은 고통이 어떻게 보면 그를 세상의 정해진 틀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만의 길을 걷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의 철학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진짜 스승은 교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그 자체에 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그에게서 모든 걸 앗아갔는데 그는 반대로 세상 전체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으니까요. 이렇게 자연에서 직접 배운다는 그의 독특한 방식에 이름이 붙었는데요. 바로 관입실지라고 합니다. 관입실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산을 보는 거랑 직접 그 산에 들어가서 그 산의 일부가 돼서 겪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풍경만 그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흐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 그 본질을 화폭에 담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집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하 20도나 되는 금강산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먹물이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포기하겠죠. 근데 그는 물 대신 도수 높은 소주를 부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모든 연구는 불편함에서 나온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이 일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것 같아요. 자, 그의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사용한 도구부터 알아야 합니다. 박화백에게 먹거 붓은 그냥 그림 그리는 도구, 그 이상이었거든요. 뭐랄까,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였다고 할까요? 그가 자신의 재료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시적으로 이해했는지 한번 보세요. 불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성을 얻은 먹, 그리고 수많은 수련을 통해 금강석 칼날 같은 예리한 힘을 갖게 된 붓. 그러니까 영원한 정신과 완벽하게 제어된 에너지.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의 예술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서화동원이라는 전통 철학이 있습니다. 글씨, 즉 서예와 그림이 그 근원은 하나라는 믿음이죠. 이게 바로 그가 왜 그렇게 붓의 기본기, 그 훈련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의 말이 핵심을 꿰뚫습니다. 서예에는 엄격한 규칙, 법이 있지만 그림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예를 통해 그 엄격한 규칙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그 규칙을 뛰어넘는 진짜 자유를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엄격한 훈련이 가장 자유로운 창조의 기반이 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삶과 깊은 철학이 녹아든 결과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대표작 코리아 판타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코리아 판타지. 이 그림이 바로 그가 말했던 압축된 아고디언 이론의 가장 완벽하고도 시각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로 길이가 무려 12m에 달해요. 이 압도적인 크기만 봐도 이 작품이 품고 있는 그 거대한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 한 폭의 그림 안에 대체 뭐가 담겨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저기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전체가 들어있고요. 고대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이미지들, 하회탈, 전설 속의 삼조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 도자기까지. 말 그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 정신이 통째로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한 압축된 에너지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극히 한국적인 그림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법고 창신이라는 네 글자에 있습니다.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그는 전통을 그냥 베끼거나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옛 것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한 다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낸 거죠. 그리고 세계는 그의 이런 시도에 열광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한국 생전 작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죠. LACMA에서 단독 전시를 열었고요. 이 전시는 독일, 이탈리아, 미국을 잇는 대규모 투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LACMA 전시는 인기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예정보다 2달이나 연장될 정도였어요. 포브스 같은 세계적인 잡지에도 소개됐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한국적인 그의 예술이 국경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순간이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건 단순히 한 화가의 신념을 넘어서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이 K컬처 현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박대성 화백의 눈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문화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에너지가 마치 아코디언처럼 꽉 압축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